뉴저지에서 A형 간염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민자 난민의 정착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 마라톤으로 3일 5개 부로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뉴저지 주정부에서 건강보험 장려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 전형의 고교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업들이 홀리데이 고용에 나섰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효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A형 간염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500명 이상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확인된 A형 감염자 수는 총 533명으로 전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곳곳에서 집단 A형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모리스 카운티의 맨즈햄 골프 앤 테니스 클럽을 이용한 20여 명이 집단 감염됐고, 지난 10월 초에는 사우스 패턴슨 지역의 마켓에서 직원 10여 명이 감염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공공보건 경보를 내리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캠든 카운티에서 이 기간 가장 많은 139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글로스터 카운티가 62명으로 확인됐으며 머서 카운티, 퍼세이크, 벌링턴, 모리스, 살렘, 버겐 카운티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올해 켄터키, 오하이오 등 30개 주에서 2만 7천여 명이 감염돼 274명이 사망했습니다. A형 간염은 보통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또한 대변, 주사기, 혈액체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편 A형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장 50일로 길기 때문에 감염자가 본인의 감염 여부를 모르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확산이 빠른 편입니다. 발열, 구토,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 침이 묻어 있는 거를 내가 만져서 내 입에 들어오게 되면 또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쉐어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손 그 화장실 쓰실 때 이제 손 이렇게 잘 씻고 나오시고. 뉴저지주는 A형 간염 발병이 급증하면서 보건국은 손을 깨끗이 자주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으로 무보험자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의회 표결은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234명 중 232명은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32, the nays are 196.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결의안에는 비공개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과 이를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안 초안 작성과 법사위 논의 및 표결에 대한 상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던 청문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은 증인들의 증언이 TV로 생중계되면 탄핵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탄핵 조사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민자, 난민들의 안정적인 미국 정책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레이스맹이 발의한 뉴 딜 포 뉴 아메리칸 법안은 언어 장벽, 취업 성취 등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도전 과제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자신을 이민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그레이스맹은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백악관에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내셔널 오피스를 설치해 이민자, 난민들의 사회, 경제, 시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수준도 회계연도당 11만 명으로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귀화하고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민자와 난민들이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시 마라톤 대회가 3일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대회로 인해 뉴욕의 5개 보로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9회째인 뉴욕 마라톤은 오전 8시 40분부터 스태튼 아일랜드를 출발해 브루클린, 퀸즈를 거칩니다. 그 후 이스트 맨하튼에서 브롱스로 간 뒤 다시 맨하튼 센트럴파크 67스트릿으로 총 26.2마일입니다. 출발 지점인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 어퍼 레벨은 자정부터 오후 3시까지, 로어 레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맨하튼 도착 지점인 센트럴파크 주변은 하루 종일 통제되며 시간대별로 구간에 따라 교통 통제가 진행되니 자세한 통제 구간은 마라톤 코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스케줄도 변경되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연례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맞이해 예산 310만 불을 투입합니다. 이번 기간에 새로운 시스템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시스템이 아닌 뉴저지주가 만든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310만 달러의 예산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150만 달러는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110만 달러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는 5개 기관에 보조비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만 달러는 다른 10개 소규모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뉴저지 연례 건강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보험 플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연방정부 보건거래소에서 수입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 고교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국 대학 입학 상담 가협회는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사정관 약 75%가 고교 모든 과목에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내신을 중요하다고 밝힌 입학 사정관은 52%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입 준비를 위한 시험 성적은 입학 사정관의 73%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SAT, ACT 점수가 중요하다고 꼽은 입학 사정관은 45.6%로 낮았습니다. 이외에도 에세이나 작문, 교사 추천서, SAT 서브젝트 시험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에서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랜드 홀맨 뉴욕주 상원의원과 라드니스 비숀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30일 맨솔 담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홀맨 의원은 맨솔 담배처럼 향이 첨가된 담배는 니코틴 중독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며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맨솔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모든 종류의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판매 금지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금지시킬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매년 2만 8천여 명이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맨솔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연말 연시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이 홀리데이 고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고용은 매년 11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 동안 기업들이 임시직 직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두세 달만 일하는 것이지만 임금이 시간당 $20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 정규직을 가지기 전에 잠시 일하기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홀리데이 고용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들은 타겟, 콜스, UPS, 아마존, 달러트리, 베스트바이입니다. 타겟의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 미 전역에서 13만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직원 채용 이벤트가 열리는데 고용 신청은 모든 타겟 체인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할로윈 데이를 맞아 트릭 올 트릿을 하던 소녀가 시카고 거리에서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총송에 맞아 중태에 빠져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다른 남성을 뒤쫓다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고 쫓기던 남성도 손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강풍으로 뉴저지의 대규모 정전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속 60마일 강풍은 나무와 전선을 쓰러뜨렸습니다.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주의 헌터든, 머서, 서머셋 카운티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뉴욕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퀸즈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우번 플레이스에 있는 포토그린 쉘터에 있던 노숙자들이 제공된 음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 식사로 제공된 치킨 샐러드를 먹고 최소 6명에게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노숙자들은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그냥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먹은 치킨 샐러드는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9월 20일이었는데 쉘터 측에서 날짜를 위조해 배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숙자들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초 한인 여성 미국 대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에 유리김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연방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한인 여성 대사이자 괌 출신 첫 번째 대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로체스터대 관현악단의 한국인 단원들의 비자 발급을 중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현악단은 중국 공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로체스터대 로시악장은 중국의 비자 승인 거부 이유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6일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기사의 밤 연례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만찬에는 퀸즈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초청돼 한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듣고 경찰 채용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올해의 한인 경관상 시상식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는 5일에 치러지는 본선거와 인구조사를 위해 플러싱 지역 중심으로 한인 및 아시안 주민 대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선거 안내와 인구조사 참여를 장려하는 50명의 실무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과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인구조사 참여 서약서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막바지와 당일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를 위한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지난 5월 1일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벌써 이제 10월 중순까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벌써.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뉴욕 한인회가 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조금 색다르게 했다는 점이 있다면은 이제 1.5세 2세들을 조금 더 영입시키고 1.5세 2세들의 관심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도록 각 행사마다 그런 엑스트라를 좀 준비했다고 할까요? 그런 활동을 더 덧붙여서 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영문으로 다달이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한인의 활동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 그 호응이 참 좋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많은 2세들이 저희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인회가 그 1세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과 더불어 2세들을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회장님이 한인 1.5세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세들의 영입도 많이 추진하시고 했던 네. 것 같은데 그 결실이 좀 많이 나타나나 봐요.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앤 조이라고 쿠오모 주지사의 아시안 대표 국장하고 만났는데 본인도 그 한인회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인회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너무나 지금 이런 뉴스레터와 활동을 통해서 2세들이 한인 사회에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보기 좋다고 또 어저께만 해도 그런 또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여튼 참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거 공약으로 SH색과 또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SHSAT는 그 저희가 이 시험이 폐지되면은 이 한인 학생들한테 얼만큼 불이익이 되는지를 갖다가 한인 사회에 알리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제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출마하고 나서 이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 퀸스보로 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뉴욕 스테이트 어셈블리 가서 증언도 하고 다행히도 이번에 그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대로 이제 시험을 보고서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이제 그 뉴욕시티 퍼블릭 스쿨에 진학을 할 수 있게끔 변함없이 돼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인 사회 관심도를 높여서 저희 한인 사회도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마련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은 지금 다행히도 한국에서 그 이종걸 국회의원이 그 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러니까 국적 이탈을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 갔을 때 다른 미국 한인 회장들과 같이 국회를 돌면서 이 법이 빨리 측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정말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간 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무래도 한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우리 뿌리 의식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가 8.15 행사인데요. 사실 그 2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8.15 행사를 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플러싱에서 물론 또 대대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그 1세 위주로서 이제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뉴욕시 의회에서 좀 2세들과 타민족
가족들을 더 많이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페이스북과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2세들과 또 다른 다민족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참 그날 그 8.15 행사가 아침에도 성황이 되고 오후에도 성황이 돼서 좀 흐뭇했던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